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올 만큼 지금 경기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부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아니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는 곳이 어디냐. 근데 한국 기업이 따블 나면은 따따블이 날 수 있다. 유튜브 설명왕 테이버 채널에서 매일 아침 시황 정리하고 있고요. 매일 밤에는 아프리카 TV에서 미국장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국내 주식에 대해서 사연도 받고 이런저런 개인 투자자들의 고충을 담당하고 있는 테이버입니다. 네, 요즘에 키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제 방송국마다 이제 방송도 하고 또 12월에 또 다른 방송 또 하나 또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요? 요새는 제가 개인 방송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부 방송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만큼 또 그 많은 정확한 조언과 또 유익한 인사이트를 많이 전해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성격 가진 사람 잘 없잖아요. 네. 대만님, 그러면은 또 한번 시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갑자기 며칠 사이에 또 2,400을 또 넘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또 괜찮아지고 있긴 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글로벌 심리가 돌아서고 있다.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 산타 랠리를 다들 좀 속으로 아주 그냥 많이들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더 좋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산타랠리가 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번 주 촬영 일자 당일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나스닥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고 S&P 500이고 전부 다 목에 찼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쭉 놓고 보시면은 모든 기업이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가이던스 안 좋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불안을 타고 오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증시는 기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10월 달에 우리가 증시가 빠진 이유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10월 달에 빠진 이유는 채권 시장이 흔들려서였습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에요. 10년물, 20년물, 30년물, 장기물 기준으로 5% 금리가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고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그때는 이제 제가 모든 방송 나가서 지금 사셔야 된다. 5%까지 왔으면 사셔야지. 왜 여기까지 왔는데 망설이시냐라는 말씀을 드렸다가 그때 이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엄청 먹고는 저는 샀습니다. 저는 채권도 사고 주식도 샀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채권 금리 7% 간다였거든요. 그러면서 더 빠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 심리가 매우 크게 위축이 됐었습니다. 피앤그레이드 인덱스를 보시더라도 그때 이제 20포인트 이렇게 내려간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피앤그레이드 인덱스가 60 정도 수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그 정도면은 그리드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익스트림 피어에서 그리드까지 돌아오는 과정에서 3주 동안 이제 급반등을 겪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고 그 중에서는 또 우리 또 형님이 좋아하시는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면서 심리를 많이 개선시켰습니다. 네. 실제로 뭔가 자산이 하나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심리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뭔가 공포심도 이제는 거의 끝난 상황이고요. 이제 페드와치를 보시더라도 금리 인상률이 0%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연준 위원들도 계속해서 그동안은 금리 인상,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난주 기준으로 보시면은 추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연준도 어느 정도 이제 그냥 고금리를 끌고 갈 거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더 심리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그러고는 이게 채권 시장이 이제 안정되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안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 거냐 혹은 여기가 고점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거고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으로 시장이 이제 고점을 뚫어 올려야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시장의 반응이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는 왜 네.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엔비디아 기업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핵심 화두가 AI입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돼 가지고 AI 반도체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 말고는 별로 없는 상황이죠. 다른 반도체가 AI 연산을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가장 높은 전성기를 보이는 곳이 지금 엔비디아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도입한 곳과 도입하지 못한 곳이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만큼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에서 가지는 역량 혹은 퍼포먼스 혹은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70%가 넘었어요. 그럼 이번 분기는 어떨 것이냐? 그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AI 관련돼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이제 반도체를 계속 출시한다. 특히 AMD가 출시한다 그러는데 AMD가 목표하고 있는 목표점이 뭐냐 그러면은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의 10%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거의 100% 독점하고 있다라는 이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더 자신감을 보여준다. AI가 정말 돈이 되고 모두가 이제 줄 서 있고 우리는 돈을 더 벌고 있고 그리고는 이건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그러면은 그 좋은 소식을 이제 받고는 좀 더 환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 혹은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정말 AI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그 중에서 승자가 누굴지를 가리는 그런 게임이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PER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딱 놓고 보시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 큰 기업이 애플의 시가총액을 거의 다 따라잡았고요. 그러니까 역전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지금 PER 놓고 보시면은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보다 주주 환원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애플보다는 약하거든요. 그런데도 PER이 더 높게 거래되고 반도체 있습니다. 설계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이게 성능도 괜찮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만큼 AI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엔비디아에 어찌 보면 종속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거고 이거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기업들도 반도체를 직접 설계에 뛰어들 만큼 지금 시장에서 AI 속도전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본인들이 이제 좀 지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 플러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같이 이제 발동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면은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 혹은 뭐 주가가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빅테크들은 캐펙스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이 좀 더 환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뭐 앞으로 뭐 가까운 미래의 뭐 주도주라든지 주도주 섹터는 단연코 뭐 AI라고 볼 수 있을까요? AI와 반도체죠. AI 반도체. 네. 왜냐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고금리 때문에 우리 힘들다. 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발언했고요. 지난주 월마트 실적 발표를 보시더라도 월마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온다. 말 그대로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디스인플레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디스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가 받쳐준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소비도 줄어든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월마트 CEO의 발언은 이제 디플레이션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발언을 염두에 둔 거라고 좀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물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소비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유통업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아주 양극화된 소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따라 좀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페라리의 차트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르메스의 차트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LVMH 같은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누워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월마트와 동일한 날에 실적을 발표한 버버리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올해 1년 내내 개박살나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에 따라 가지고 명품 내에서도 소비가 갈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는 이거는 일반인들의 소비 패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소비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뭐 타깃 같은 곳의 실적을 보시더라도 IR에서 우리 다음 분기 가이던스 하향한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 펩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P와 Q를 놓고 보셨을 때 P는 올렸습니다. 프라이스를 올려가지고 실적을 맞췄는데 Q는 줄어들고 있다. Q가 뒷받침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프라이스를 올리더라도 그렇죠.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반대로 그렇게 되면 프라이스를 낮춰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올 만큼 지금 경기 안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매 판매가 지금 데이터가 꺾였어요. 그리고는 실업률도 미세하지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시더라도 고금리가 정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부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는 곳이 어디냐 보시면 AI거든요. 그리고 AI가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도체는 더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고금리를 이겨낼 수 있는 섹터는 AI와 반도체가 될 것이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잘 나가는 네. 우상향하는 섹터는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AI랑 반도체 쪽이 유력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군요. 그리고 앞서서 그 피어 앤 그리드 지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 거의 보니까 진짜 익스트림 피어로 가면 네. 그때 사면은 네. 뭐 나스닥이나 S&P 500을 사면은 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인덱스고요. 네. 그러고는 이게 말 그대로 사람의 심리를 대변하는 그런 지표인데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질렸을 때 매수를 못 합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매수를 하고 사람들이 더 간다라고 외칠 때 네. 다들 매수를 해요. 그때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매우 좀 중요하게 보면서 그리고는 뭐 푸클 레이쇼도 같이 보고 하일드 스프레드도 같이 보는데 지금 현재 시그널에서는 이제 꽤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면은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AI 반도체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이렇게 다 잘 되는데 뭐 엔비디아에 막 독점하는 그런 뭐를 되게 좀 길게 봤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쓸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미래가 좀 짧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는 보세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쿠다 프로세서가 벌써 10년 된 프로세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10년 동안 기술력이 축적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독점 체제가 쉽게는 안 깨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쿠다스 프로세서가 AI 반도체라고 이렇게 좀 부각되기 전에도 그래픽 측면에서도 AMD가 따라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넘버 2로 있었던 이유는 이게 엔비디아의 설계 기술이라든지 엔비디아의 그 소위 말하는 뭐 반도체에 있어서 그 기술력은 이것도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AMD가 이제 점유율 10%를 뺏어오는 걸 목표로 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 AMD도 이제 스타트하는 단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주도 섹터 반도체 AI는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쪽으로 오면 HBM 이런 쪽인 건가요? 네. 아,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앞으로 괜찮겠네요.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도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저도 주 포트가 SK하이닉스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그렇다고 더블이 날 수 있냐 그러면은 더블은 어렵죠. 이제 왜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도 오르긴 올랐는데 100%를 채 못 올랐어요. 지금 한 60%, 70% 많이 올랐으면 80% 정도 올라왔겠네요. 그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AI 반도체에서 HBM 매출 구조 혹은 뭐 원가 구조를 놓고 보시면은 메모리는 20% 정도 차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거보다 낫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부품사들 돈 뭐 벌긴 벌죠. 많이 못 법니다. 애플이 거의 다 이제 독점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소위 세트업체라고 부를 수 있는 지금은 이제 AI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가 세트업체가 되는 거죠.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사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사한테 돈을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가장 부족한 것은 결국에는 TSMC가 찍어내는 엔비디아의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돈을 이제 많이 남겨 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영업이익률이 막 70%씩 나올 수 있냐 그러면은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메모리는 좀 가져올 수 있는 파이가 작다. 파이가 작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주가가 우상향은 하겠으나 퍼포먼스가 아주 좋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엔비디아 사면 돼요라고 질문 주시면은 지금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3배 정도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뭐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돈을 버는 만큼 뭐 시가총액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는 PER 기준에서는 한 15배 정도 앞으로 이렇게 뭐 돈을 벌 거를 땡겨 와가지고 1, 2년 뒤에 뭐 15배 포드 PER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엔비디아는 벌써 PER이 100배고요. 포드 PER 기준에서 25배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게 줄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은 돈을 더 잘 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평가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엔비디아 말 그대로 그 세트 업체와 부품사의 메모리 업체의 차이 간극은 상당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서 뭐 많이 가봐야 뭐 한 30%에서 50%. 그리고는 정말 운이 좋으면은 정말 이 기세가 2025년 6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더블을 생각하겠죠. 근데 한국 기업이 더블 나면은 엔비디아는 더블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도주와 핵심 주식이 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AI를 보고 네. 한 1억 정도를 넣겠다. 네. 그러면 어떤 기업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비싸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비중은 가져는 가시되 좀 낮게 가져가셔야겠죠. 한 10에서 20% 정도만. 그리고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상향에 대해서는 좀 더 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률이 좀 낮을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20, 30%, 30, 40% 정도는 가져갈 수 있으되 절반은 제가 생각하는 기업은 AI로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었든 아니면은 뭐 오토데스크도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오토데스크도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을 갈아서 CAD 작업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뭐 CAD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실 텐데 CAD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자동화가 되고 있다.
AI에 있어가지고 이게 발전하면은 내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오토데스크 역시도 더 많은 기업에서 결제를 할 거고 더 많은 AI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죠. 혹은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편집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지금 점점 편집 AI에 퀄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거 컷 편집 대박이에요. 네. 약간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보시면은 촬영하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편집하는 편집자도 마찬가지고 자막을 만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을 인식해서 자막을 만드는 속도도 올라가고 있고요. 정확도도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고는 컷 편집 같은 경우에도 클릭 한 번이면은 이 단어의 차이를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 순간순간의 모든 이 컷을 다 잘라냅니다. 네. 그러면은 클릭 한두 번이면은 편집이 끝나요. 맞아요. 사람 10명 갈아 넣어야 될 거를 한두 명만 갈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죠. 인건비가 줄어든다? 사람들은 결제를 할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 정도 수준은 어떤 기업이 AI 가지고 돈을 벌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뭐 매우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오토데스크, 핀터레스트 아니면은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AI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그리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우리가 3년 뒤, 5년 뒤에 5배, 10배 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엔비디아 물론 좋죠. 근데 지금은 AI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가 될 거다. 저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기업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절반 정도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분명히 투자를 하셔야 된다. 다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도전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 100%를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으로 먼저 발전하고 소프트웨어는 그 이후에 점점 이제 누가 두각을 드러내냐에 따라 가지고 비중을 잡아 나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I 쪽에서 빅테크를 꼽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보다도 앞서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오픈 AI라고 하는 그 비상장사의 기술력이 챗GPT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게 그래픽 카드를 사시는가 아니면 CPU를 사시면은 요게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다 숫자가 나와요. 등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 AI 엔진에서도 벤치마크가 나오는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이제 빠른 엔진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은 GPT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부각받고 있고 주말 사이 이슈가 좀 나왔어요. 소위 말하는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챗GPT CEO가 축출됐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되게 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직접적으로 이제 트위터까지 쓰면서 이제 복귀할 거야라는 이야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뭐 본인들이 투자한 돈도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부분이 오픈 AI 때문이기, 오픈 AI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여전히 뭐 오픈 AI랑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는 우리와 협상을 많이 한 샘 알트만이 다시 복귀를 할 거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챗GPT에 있어가지고 더 많은 투자 혹은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 걱정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로 이제 오픈 AI 이슈가 안 좋게 끝난다. 그리고는 지금 뭐 우려스럽게 표현하면은 이제 챗GPT 5.0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료 모델이 없어진다든지 혹은 이것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 2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혹시 조정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구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딱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자로서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은 결국 AI로 간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모든 게 아니고 오픈 AI와 동등한 수준 혹은 조금 낮은 수준의 기업들도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픈 AI가 만약에 좀 주춤한다 그러면 또 다른 기업이 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구글이 투자한 기업들도 존재하고요. 메타가 실제로 본인들이 개발한 이제 LLM이라고 그러죠. 라지 랭귀지 모델도 따로 있다 보니 플랫폼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AI 전쟁을 우리가 좀 잘 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투자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애플이 좀 존재감이 좀 떨어진 것 같네요. AI 시대에 돌아서면서. 아직까지도 시리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그죠. 지금 뭐 애플은 확실히 뭔가 변화가 되면은 뛰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뭔가를 하고는 있을 겁니다. 하고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보이는 게 없다 보니 그리고는 경기 침체에서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의 판매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 애플에 대한 전망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본다. 근데 애플 걱정을 왜 하냐. 애플은 어차피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